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선물용으로 사용하면 좋은 선인장 뜨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선인장을 뜨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뜨는지 전체적인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인장에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떠줬어요. 짧은뜨기가 아니라 짧은뜨기, 이랑뜨기로 떠주시게 되면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겉에 표면이 이제 울퉁불퉁 올록볼록하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이 보면은 이제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뭐 회오리 선인장 이렇게 부르는데,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 모양을 만드는 법, 이 부분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선인장 안에는 이제 솜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인형 만드는 기법하고 이제 거의 똑같아요. 솜을 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준 것이고, 선인장 윗부분 같은 경우는 뭐 꽃이라든가 뭐 다른 뭐 기타 다른 것으로 장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인장을 다 뜨신 다음에는 저처럼 이렇게 토분이 있으신 분들은 토분 위에다가 선인장을 이렇게 살짝 올려 놓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또 이 한 선인장은 똑같이 토분에다 올려놓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흙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선인장 화분 자체를 뜨개실로 만드셔도 돼요. 보통 이제 바구니 모양이 되죠. 이제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깨진 컵 같은 거, 뭐 머그컵, 뭐 도자기 컵 등등 그런 예쁜 컵 종류가 있으시면은 그 안에다가 꽂아 놓으셔도 되세요. 예, 그래서 선인장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예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코바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회오리 선인장 모양의 이제 예쁜 선인장 만드는 법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인장은 우선 도안에 나와 있는 코스랑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짧은뜨기 20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슬뜨기 20개, 사슬꽃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렇게 20개 만들어 두시고, 첫 번째 단은 이랑뜨기 하기 전에 우선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뜨기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고, 왼쪽 코마다 짧은뜨기 우선 20개 뜨도록 할게요. 짧은뜨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연습을 조금 해두시면 좋고요. 사슬뜨기하고 이제 짧은뜨기 미리 좀 연습을 먼저 해두신 다음에 선인장 뜨기 하시면 조금 더 뜨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이랑뜨기가 이제 그 다음 단부터 뜨게 되는데, 이랑뜨기라는 거는 특별하게 또 따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기법이 아니라, 바늘을 넣는 코의 위치를 지금하고 좀 다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선인장 뜨기 하실 때는 사슬뜨기 하고 짧은뜨기만 하실 수 아시면 되세요. 거의 이제 기초 기법만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선인장 뜨기 하시면 굉장히 뜨개질 연습하시는데 코바늘 익히시는데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짧은뜨기 20개 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부터 짧은뜨기, 이랑뜨기 들어갈 건데, 뒤집기 전에 항상 사슬뜨기 하나, 기둥코 하나 이제 이렇게 꼭 하시고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뒤집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도 또 이제 코마다 짧은뜨기를 이제 20개 할 건데, 짧은뜨기, 이랑뜨기라고 그래서 보통은 짧은뜨기 할 때 이렇게 구멍에다가, 뒤에 구멍에다가 찌르는 거였죠. 이제 이렇게 두 가닥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구멍에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짧은뜨기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두 가닥 중에 이 뒤에 가닥, 앞가닥, 뒷가닥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바라봤을 때 앞가닥, 뒷가닥, 뒷가닥 요 한 가닥만 찌르세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그래서 다음 코에도 앞가닥, 뒷가닥이 있는데 이렇게 뒷가닥, 이렇게 한 가닥만 들어가게. 어렵지 않죠? 다음에도 이렇게 뒷가닥. 앞가닥이 아니라 뒷가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도 20개 하셔야 돼요.
처음에 만약에 사슬코 짧은뜨기를 20개 했으면은 선인장뜨기가 끝날 때까지 매 단마다 20개 하시면 되세요. 코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맨 처음에 잡았던 그 코수대로 똑같이 매 단마다 뜨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단에도 우선은 20개. 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예, 아직은 특별하게 지금 두 번째 단까지 떴을 때는 어떤 것이 매우 뭐 달라졌다 그런 거를 못 느끼실 텐데, 우선은 선인장의 몸체를 뜬 다음에 이제 조립할 때 그때 이제 회오리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이랑뜨기를 이제 20개를 떠주는데,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하면 이제 20개고요. 이렇게. 자, 이제 지금부터 또 중요해요. 자, 사슬뜨기 하나에서 뒤집어서 똑같이 20개를 뜨시면은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선 모양이 사선이 나오지가 않아요. 20개를 물론 똑같이 이렇게 뜨셔도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선인장의 이 선 모양이 직선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사선 모양, 회오리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2개 하고요. 하나 더 할게요. 이 3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슬뜨기 2개는 이제 2개를 왼쪽으로 늘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다 만들게 되면은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행사변형 모양이 나오게 돼요. 평행사변형 모양 아시죠? 이렇게 돼서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사선 모양이 되는 사각형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회오리 선인장을 만들 때는 선인장의 이 조직을 직사각형, 무슨 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슬을 늘린 코를 제가 2개에서 하나 더 했어요. 그래서 총 3개를 했는데, 예, 3개 중에 하나는 기둥코 역할이에요. 이렇게 해서 뒤집으세요. 이 상태에서 뒤집고, 이 부분이 늘린 부분이기 때문에 2개를 더 늘렸었죠. 이 부분에서 뒷가닥 잡아가지고 2개를 더 뜨세요. 2개를 더 뜨고 이제 왼쪽으로 가실 때 왼쪽 끝까지 뜨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22개를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뜨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서도 2개를 덜 떠서 20개까지. 그러니까 매 단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 단마다 20개만 뜨셔야 돼요. 끝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하실 때 개수를 세어가면서 뜨시면 더 좋아요. 제가 이제 2개 떴죠. 내 뒷가닥에다가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하고요. 다시 또 10개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하면은 끝까지 다 갈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뜬 거에 그 다음 단 떠야 되는데요. 그 다음 단, 그러니까 2단마다 늘리는 거예요. 2단마다 늘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단은 그냥 사슬뜨기 하나 하고 뒤집어서 똑같이 코 늘리지 말고요. 그냥 아랫단에서 떴던 그대로 20개. 하나, 둘, 셋, 넷, 5개 뜨고요. 20개 계속. 다시 또 계속 이어서 6, 7, 8, 9, 10개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10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 이렇게 매 단마다 20개씩만. 자, 그런 다음에 이때 또 이제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두 코 더 늘릴 거기 때문에 사슬뜨기 2개 더 해주고요. 기둥코 하나 더, 총 3개였죠.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또 20개. 두 번째 사슬코부터 20개 하나, 뒤에 가닥만 이렇게 한 가닥만 찌르셔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영상에 아마 시끄러운 소리가, 제가 말하면서 어쩌면 시끄러운 소리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요즘 인테리어 전체 수리하는 곳이 막 군데군데 많아가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좀 참아야 되는 게, 사실은 제가 사는 집도 몇 달 전에 올 수리를 사실은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희 계속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큼 시끄러운지 사실은 저희는 몰랐는데, 저희랑 똑같이 다른 집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두 단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늘렸으면은 그 다음 단에는 늘리지 말고 또 이제 또 20개를 이제 뜨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좀 모양이 평행사변형 모양이 조금 작게 나타났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 단마다 맨 처음에 시작을 이제 20개를 했으면 매 단마다 20개를 뜨시고, 뭐 30개 했으면 30개를 뜨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한쪽에서 늘린 거를 2코씩 늘렸잖아요.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2코씩 늘렸는데, 뭐 3코, 4코 더 늘리셔도 되세요. 하지만 늘리실 때 매 단마다 일정하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늘리셔야 돼요. 2코가 아니라 나는 뭐 4코를 더 이렇게 더 많이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더 이렇게 기울어지는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그리고 처음 시작 코를 20개가 아니라 나는 좀 더 이제 좀 길고 큰 뭐 어떠한 선인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사슬코를 더 잡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오리 선인장이 이제 한 가지 도안으로 이제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괜찮은 이제 뜨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도안에 나온 대로 사슬 20개, 그리고 도안에는 이제 22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22단까지 뜨고서 그 다음에 조립하는 법이 또 중요하니까 조립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다 끝까지 뜨고 나서 실은 짧게 자르지 마세요. 영상을 잠시 중지시키는 동안에 이렇게 이랑뜨기를 한번 떠봤는데, 몇 단인지 혹시라도 뭐 체크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몇 단 떴는지 한번 알아보는 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인장은 뭐 특별하게 뭐 단수가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든가, 뭐 코수라든가, 코수는 참 맞아야 되죠. 단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라든가, 뭐 그렇게 이제 구애를 받는 건 아니긴 한데, 혹시라도 몇 단을 떴는지, 올록볼록 좀 빨래판처럼 생겼는데, 이제 이렇게 이 부분까지가 이제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세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줄인데 그렇게 되면은 20단. 짧은뜨기나 이제 이랑뜨기 단수 셀 때는, 짧은뜨기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이제 줄이 이렇게 보면은 진한 줄이 좀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줄마다 이제 2단이 되는 거니까 단수 세실 때는 그렇게 세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떠났으니까 이제 이어야 되는데, 있는 부분을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직선이 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직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우선은 이렇게, 그러면은 이 선 부분이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을 있는 거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도안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위에 부분하고 이 부분도 스모커고 이 아래 부분도 스모커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옆에 라인에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코스끼리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제 끝 부분하고 이제 아래 부분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세요. 이렇게. 네, 있는데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을 자르고서 돗바늘로다가 그냥 편하게 꿰매 주셔도 되세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제 코바늘로다가 해서 빼뜨기로 하셔도 되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걸 하시고 우선 있는 거 이어주는 거 어디하고 어디가 이어져야 되는지 우선은 기본은 같은 코스 스모코 여기는 옆라인이에요. 옆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고 같은 코스를 만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기둥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위아래는 이제 막아줄 거예요. 솜도 넣어야 되고 저는 이제 한번 빼뜨기로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제 떴던 부분에다가 이제 바늘 끼우고 예, 바늘 끼우고 그리고 조금 이 부분 만약에 지저분하게 이어주시게 된다라고 해도 이 부분이 안 보이게 뒷부분으로 놓으면 되니까 예, 이렇게 넣어서 바늘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앞에 부분에 예, 뒷가닥 똑같이 이랑뜨기처럼 뒷가닥 찌르고요. 여기 뒤에도 이 부분 찔러서 예, 빼뜨기. 예, 편하게 이어주시면 되세요. 예, 뒷가닥 하나 찌르고 여기도 한 코 찌르고 예, 이렇게 해서 감아서 쭉 빼기. 코바늘이 힘드신 분들은 실 잘라서 돗바늘로 이제 꿰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앞에 한 코 찌르고 뒤에도 한 코 해서 빼뜨기. 예, 그렇게 되면은 옆 라인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제가 나머지 부분 계속 빼뜨기 해볼게요. 앞에 한 코, 뒤에 한 코. 이제 앞에는 한 코라기보다 반 코죠. 이쪽은 사슬코라서 이렇게 한 가닥밖에 안 남아 있어요. 예, 이렇게 빼뜨기로 이제 이어준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시고요. 빼뜨기. 그래서 회오리 선인장이 이 선이 나선형 모양이라 해서 굉장히들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고 내 맘대로 모양을 뭐 어떤 거에 구애받지 않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실패라기보다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나름대로 다 이제 소품으로서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인장을 꽂아둘 뭐 화분이라고 그럴까요? 토분 같은 거를 또 이제 감각적으로 인테리어적으로 예쁜 거에다가 꽂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인테리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또 활용을 하셔도 매우 좋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든지 감각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하시게 되면은 같은 작품이어도 같은 거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제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뭐 능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코, 반 코 찌르고 뒤에도 하나 찌르고요. 빼뜨기 하고 찌르고 빼뜨기. 예, 이 부분 이어줄 때 예, 예, 이제 한 부분만 딱 남았는데 이렇게 하시고 이제 됐어요. 옆선 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보기 흉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뭐 되니까. 그리고 이때 실을 또 짧게 자르지 마시고요.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고리 빼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솜을 넣어줄 건데 이제 한쪽 자체는 좀 막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돗바늘 준비하시고요. 돗바늘 근데 사실은 없으셔도 되세요. 제가 돗바늘 없이도 이쪽 부분은 돗바늘로 깨고요. 이쪽 부분은 돗바늘이 뭐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돗바늘이 없을 경우 또 이제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돗바늘에다가 꿰인 다음에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또 바느질 하시냐면요. 이 뾰족뾰족한 부분 있죠? 이 뾰족뾰족 올라온 부분에만 바느질을 하세요. 여기 뭐 전체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바느질 하시지 않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그 그 오므린 부분이 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뾰족한 부분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이 정도만 오므려도 솜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만 얘만 바느질 하세요. 이렇게. 예, 중간중간 잡아당기면서 뾰족뾰족한 또 부분만 해야 일정하게 이게 이제 뭐 홈질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뾰족하게 나온 부분만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면은 오므라들고요. 이렇게 오므라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오므린 실을 제가 이렇게만 한 번 더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한번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고요. 이때 이제 솜을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솜에 뭐 선인장이든 인형이든 솜을 넣는 양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만큼 넣으시면 되세요. 어떤 분은 굉장히 아주 터질 듯이 빵빵하게, 그리고 조금 넣어서 말랑말랑하게, 뭐 어떤 얼마큼 넣는 게 예쁜 거예요 라기 뭐 딱 기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딱해도 되고요, 빵빵하게 넣으셔도 되고 말랑말랑하게 넣으셔도 되세요. 예,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래서 좀 뚱뚱한 선인장을 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때 또 솜 많이 넣으셔도 되죠. 근데 너무 큰 것 같다 선인장이, 그러면은 솜을 좀 빼셔도 되고. 이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살짝 이제 지금 조금 넣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오므리고서 또 넣으셔도 되니까 지금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넣으시지 마세요. 나중에 또 넣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쪽 반대쪽 부분은 돗바늘 아니라 이제 코바늘, 돗바늘 없으신 분들이 이제 막는 방법. 근데 이제 우선은 이 실을 갖다가 반대쪽으로 놔줘야 되기 때문에 돗바늘이 없으신 분들은 우선 실을 이쪽 반대쪽으로도 뽑아는 놓아주세요. 이것도 코바늘로 하시면 되고, 자, 돗바늘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막냐면은 똑같이 위치는 똑같아요.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뾰족한 부분에 이렇게 실들을 이렇게 빼시면 되세요. 뾰족한 부분에 바늘 찔러서 실을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 바늘 넣어서, 제가 3번 넣었는데 이제 오므리면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 바늘 넣어서 뾰족한 부분마다 바늘 넣어서 제가 이제 한 바퀴 다 돌아왔고요.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해서 선인장 모양이 됐는데, 제가 요 위에 이제 장식할 꽃까지 한번 계속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아랫부분이 안 예쁘게 됐는데, 안 예쁜 부분을 아래쪽에 꼽으시고요. 이제 예쁜 부분이 이제 위로 오도록 이제 화분에다가 꽂으시면 되세요. 제가 이번에는 꽃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인장의 꽃도 도안에 있는 이제 모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만드시고 첫 번째 사슬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 하고요. 첫 번째 사슬코에 계속 첫 번째 사슬코에다가 넣는 거예요. 빼뜨기. 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꽃잎 하나 완성됐어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반복. 사슬뜨기 3개, 그리고 또 첫 번째 사슬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뜨기 3개, 첫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 이렇게 하면은 또 간단하게 두 번째 꽃잎 하나 더 만들게요. 제가 꽃잎은 3개씩 넣었는데 다시 사슬뜨기 3개, 첫 번째 사슬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3개, 첫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 패턴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간 길게 잘라 놓을게요. 선인장에 꿰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고요. 이 실은 다시 바늘을 밑에서 위로 하고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제가 빨강색으로 하나 더, 빨강색하고 아이보리 색깔로 2개 더 만든 다음에 꿰매고 또 다시 꽃 안에다가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선인장꽃 3개를 제가 다 만들어 봤는데 선인장에 우선 꿰매 보도록 할게요. 자유롭게 위치 정하셔서 자유롭게 꿰매시면 되세요. 꽃이 뭐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고 이제 노란색 꽃하고 흰색 꽃 하고 제가 빨간색 꽃도 좀 알록달록하죠. 꽃이 이제 선인장이 잘 고정이 되게 떨어지지 않게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런 짧은 실들은 선인장 몸통 속으로 넣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고 요 실들은 이제 바늘을 선인장 몸통에 코바늘을 꼽아서요, 이렇게 감아서 몸통 속으로 이렇게 쏙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몸통에 바늘을, 코바늘을 찌르고, 요거 나왔죠? 바늘. 그럼 여기에 감아서 몸통 속으로 이렇게, 인형 뜨실 때도 이렇게 몸통 속으로
남은 실들 정리하시면 되세요. 겉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보이게.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꽃 가운데에 또 이제 스티치를 해줄 건데, 이제 그 부분까지 색을 고르다 보니까 선인장 꽃이 좀 매우 알록달록해서 좀 촌스러운 듯한 느낌도 제가 봤을 때 한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꽃 중심에도 제가 스티치를 할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색깔 실을 돗바늘에 꿰시고요. 제가 끝에는 살짝 이렇게 매듭을 이제 줘볼게요. 프렌치 너트 스티치라고 해서 저는 뭐 술을 뭐 잘 놓거나 넣어본 적은 거의 없는데, 씨앗 스티치라고 해서 씨앗 스티치라고 부르는데, 꽃 안에 이제 씨앗 뭐 수술 암술 같은 거 있죠? 이 부분 같은 느낌을 이제 표현해주기 위해서 씨앗 스티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꽃이 이제 이렇게 단색으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 안에 중심이 있으면 훨씬 더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에는 이제 매듭을 줬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꽃의 중심으로 바늘을 빼세요. 다른 스티치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다른 스티치 하셔도 되세요. 이제 이렇게 됐죠. 제가 여기다가 좀 꽂아두고, 자,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실 잡고 오른손으로는 바늘을 잡고요. 바늘을 이렇게 올려두고 이 부분에 감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감으셔도 돼요. 여러 번 감게 되면은 그 씨앗이 더 이제 두껍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세 번만 이렇게 감아서 다시 나왔던 곳으로 바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던 곳으로 다시 찔러서 다시 맨 처음에 들어갔던 아래쪽으로 제가 뽑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동글동글. 요 씨앗 자체를 저 하나만 했는데 여러 개 하셔도 되세요. 제가 다시 또 들어가서 빨간색 꽃의 씨앗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실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을 올려두고 감으세요. 하나, 둘, 세 번 감고 다시 이렇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좀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빨강색에는 제가 노랑 색깔로 했고, 뭐 노랑색에는 다른 색깔 하셔도 되실 거예요. 제가 흰색에다가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세 번 감고, 세 번 감고 다시. 이렇게 이제 실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이제 씨앗 스티치는 여기까지만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이제 꽃마다 뭐 꽃도 뭐 하나, 두 개, 세 개 다양하게 이제 선인장 꽃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은 장식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알아서 더 예쁘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은 이제 토분 위에다가 이제 요거를 꽂아둘 건데, 이제 또한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른 실로다가 이제 바구니 선인장 바구니 떠서 거기다 꽂아도 예뻐요. 그러면은 그 바구니 또 사이즈에 따라서 선인장을 하나만 꽂아도 되고 두 개, 뭐 세 개, 여러 개 꽂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인테리어 소품이 좀 될 것 같아요. 만들기도 뭐 다른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쉬운 편이죠. 그래서 이제 또한 참고를 하셔가지고 회오리 선인장, 나선형 모양의 회오리 선인장 다양한 디자인으로 해서 다양한 또 이제 색깔로 마음에 드는 색깔 뭐 디자인 하셔가지고 여러 개 한번 떠보도록 하세요.